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예, 반갑습니다. 별거 없으셨죠? 네네. 예.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018년 1월 10일 새벽을 향해서 오전 1시 3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쪽 버지니아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1월 9일 예.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점심시간. 그러시군요. 네. 네. 어젠가 그제 제가 국내에서 떠돌고 있는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좀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우리 안토니오님께서 그걸 알아보신 모양이네요. 네네. 저 자주 보고 있고요. 예. CNN 여기라고 하는데, 어저께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그 한국 정부가 지금 뭐, 북한하고 군사 고위 뭐 회담을, 그건 뭐 늘 연례적으로 열리는 거겠지만, 그래서 절대 그 지지라는 게, 그 서포트라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문재인이가 그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거를 지지한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 언론의 그 좌파들은 그 고위급 회담을 지지한다니까, 야, 이제는 이게 우리,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게 최대 사안이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뭔가 그런 거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좌파 그 단체나 뭐 언론들이 그렇게 그거만 살짝 보도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문재인 그 정부가 북한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북한 애들이 갑자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제 열자고 제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논평을 했냐면은 네. 문재인 정부가 뭐 북한하고 어떤 고위급 회담을 열든 뭘 하든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한다는 거지 지지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으로 그 언론에 내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지지하고 만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그 고위급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 물질적 제고를 한다든가 유엔 경제 제주에 위반하는 사항을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분명히 그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갑자기 김정은이가 한국 정부하고 좌파 정부하고 갑작스러운 고위급 회담을 연 이유는 그게 한 가지랍니다. 지금 북한이요 상당한 지금 경제에 엄청난 인민들도 시달리고 있고 먹을 게 없답니다. 그게 지금 엄청 춥고 그리고 걔네들이 모든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북한이 지금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결 구조가 없대요. 없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갑자기 문재인한테 대화 협상을 요구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뭐 그리고 또 고위급 회담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핵무기에 관한 그런 의제는 절대 아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 이산가족 상봉 그치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평창올림픽에 우리 북한이 참여할 때 너네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뭐 협조 이런 건데 국무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돈이래 돈. 네. 걔네들은 지금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연 자체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그런 지금 의도다가 이 회담을 열고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는 뭐 돈을 글쎄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뭐 진짜 뭐 못 줘서 안다라는 정부니까 네. 그거예요. 지지라는 게 서포트라는 게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좌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태극기를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낭설이고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좌파들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뭐가 트럼프가 좋다고 성조기를 흔들고 오히려 성조기를 불태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위를 걸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싸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우파를 그러니까는 트럼프 미국하고 또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이 미국의 어떤 의도가 정확히 뭔지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안토니오님께 정확한 진위 여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겠네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놨지. 아니서 시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새끼야, 네 땅이냐, 이 개. 오늘 화형식을 해야 될 거야. 그게 맞잖아. 왜 트럼프 빨갱이 시도는 성조기를 들고 있다고 입장을 맞잖아 내 말. 아니 트럼프가 어저께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문재인이 빨갱이라면서 이 자식아 어디다 인정하시나? 50% 욕을 해 이 새끼야. 야! 뭐라고 새끼들 너 조선이었다 생각 대장이야 이 새끼야. 트럼프가 지금 어이 영감 야! 아까 욕했을 때 뭐야 이거 뭡니까? 어디 시민들이 내가 니들 시비 걸러 왔어. 그래서 38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수정선회가 하는 수정선.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뭐라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지금 각종 이 단체를 달려먹네. 트럼프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한다 했는데 성조기를 왜 들어? 하영식의 성조기 지금 당장 당신들 논의라면 내 말씀을 영감님 일장기들 일장기 일장기를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뭐란 말입니까? 성조기를 듣냐고. 야, 나라 역적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를 지지하는 트럼프 박근혜 지지하는 뭐이 개새끼야 뭐이 경찰서 뭐 하는 거야 너 이거야 그걸로 하라고요 와 너도 와 그러니까 뭐라고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아주 어디서 누굴 불안해 이 새끼야 아이 진짜 이 개새끼야 지금 화형식을 해야지. 아이 그 헤드라인 뉴스에 분명히 지지라고 나와 있어요. 서포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좌파 언론들은 그 머리를 자르고 꼭지에서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멍청한 좌파들이라든가 이 아주 그 교활한 이 좌파들은 그 특성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지지한다는 거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걔네들한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죠. 좌파들한테는. 근데 반면에 우리 우파 단체나 이 국민들은 그거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역대 어느 정부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어느 나라고 그걸 미국 정부에서 지지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일종의 걔네들의 어떤 그 헤드라인 기사에서 나온 거 외에 그 거두절미하고 그냥 꼭지 부분만 이렇게 갖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저께 그 하나 중에서 저한테 간곡히 얘기했던 게 의제가 또 하나 또 있었죠? 예, 북폭이 있을 것이라는 지금 북폭의 시기라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국내에서 SNS상에서 지금 더 다니고 있거든요.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한번 좀 듣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극단한 아주 내란에 휘말려서 이렇게 다시 정부가 망가진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늘 따라다니는 거는 미국은 우리가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자기네 안보도 중요하고 자기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복설이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거는 북복은 제한이 없죠. 그건 언제까지 북한을 제거해야만 세계적인 평화가 오니까. 근데 그 북폭설을 내가 얘기하면은 그게 너무나 웃기는 게 홍콩에서 그 금괴업자들이 이제 금이 잘 안 팔리고 이제 금값을 올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뉴스를 만들어갖고 그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언론 미디어에다가 그걸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이 또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조만간에 미국에서 북폭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는 절대 그거는 금괴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영유를 목적으로다가 퍼뜨린 낭설일 뿐이지 지금 미국에서 내일 전쟁을 한다. 오늘 뭐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거기에 덧붙여갖고 내가 또 한 가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미국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북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만일 미국에서 북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난번 첫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북폭 그러니까 북폭에 대한 관련된 걔네들이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네. 블루디 노이스라고 이쪽에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코피 터진다는 말 아시죠? 한국어로? 네네, 그렇죠. 그게 참 아주 생소하고 아주 아주 퍼니한 얘기인데 블루디 노이스 작전이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근데 그것도요, 핵무기가 어떤 학자는 지금 완성이 안 됐다. 4년 걸린다고 돼 있고, 아주 이게 굉장히 아주 크레물린 같아. 아주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또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면은, 그건 운반체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운반체제가 없으면은, 핵무기를 어떻게, 그걸 유도를 해서 어디다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계적 작동이 있어야만 핵무기가 털릴 거 아닙니까? 네네. 코피 작전이 뭐냐면은 왜 코피 작전을 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여기 대목에 나오는 게 한국 때문에 코피 작전을 하는 거예요. 한국 때문에. 전면전이 아닌 코피 작전. 왜 한국 때문에 코피 작전을 하느냐? 만일 북폭을 시작하면은 북한 놈들이 제일 심해 터뜨릴 게 대한민국에다가 포로 쏜다는 겁니다. 네네. 뭐 그게 슈탄이 됐든 대포가 됐든 방사포가 됐든 어떤 방식이라도 일단 남한을 터뜨려야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중압감이 엄청 클 거 아니야. 인명 그 식산 피해 날 거니까 걔네들은 분명히 그걸 할 거라고 이제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제한적인 공격을 하겠대요. 북폭을 해도 제한적 공격이 가장 실적이다. 모든 그 군사적 시설이라든가 그 운반 체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 근데 그 파괴도 보통 뭐 이렇게 그 걔네들이 그 어느 정도 그 북한의 그 군사적 사이트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운반 체계를 먼저 파괴를 시킨 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 어떤 힘을 못 쓸 때 그때 완전히 뭐 그때는 뭐 남북 통일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뭐 어떤 그 임시정부를 뭐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평을 그렇게 하다든가 뭐 그런 초안이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또 걱정하는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남북한 국민들이 동시에 다친다는 거야. 이걸 하면은 그만큼 미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동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다 뱅했어요.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 어린애들까지 해갖고. 그렇지 않, 걔네들은 게릴라 작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이 아무리 그 유용한 그 사이트라든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목표를 그렇게 사람을 안 다치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다르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세형 무역대국인데 그 엄청난 자산을 가진 대한민국이 많이 파괴되면은 그거는 진짜 사실 엄청난 생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한적인 공격, 북한의 그 군사 사이트를 먼저 공격을 하고 하다 보면 걔네들이 경제력이라든가 뭐 그런 군비라든가 이게 없으니까 전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날 거라는 해서 그 코피 작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면전은 위험해요. 전면전에서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인접국도 개입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다 개입되고 또 일본까지 개입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그 아주 그 진짜 생각하기 힘든 엄청난 적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제한적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아주 위험한 그 군사적 사이트만 공격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북한 인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제한 그 북폭은. 네. 그리고 그 유엔 사무처장 벨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지난주에 북한을 다녀왔대요. 북한 가서 그 실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 자신도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는 걸 100% 인정을 안 한대. 그것은 걔네들이 늘 뭐 핵무기를 실험을 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 낭설일 뿐이지.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년에 김정은이가 나는 핵단추를 갖고 있고 미국은 절대 우리를 공격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나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세계 어느 나라고 위협적이면 모든 곳에 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우리는 핵무기 국가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걔네들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벨트만 그 사무총장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수사적 표현이래. 수사적 표현이래. 난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수사적 표현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어떤 사물이 이식받는데 그게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해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건 수사적 기법이라 이거야. 그게 맞는 얘기죠. 핵단추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린 김정은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력이라든가 힘은 그 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핵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위협을 주고 미국을 공격한 핵 위협의 그 어떤 협박 카드로 사용하면서 그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을 교란시키는 이간을 시키는 그 큰 지렛대가 핵이잖아요. 만약 북한이 핵이 없다면은 극한 나라 뭐 미국이 걱정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걱정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핵 주장론은 나는 한 반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핵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면은 4년이 걸린답니다. 4년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갖고 있어요.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했겠지. 아직까지 100% 그런 그 핵무기가 정확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달았다고 저는 보진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자기네들이 만약 그걸 개발을 했다면은 기껏해야 10km에서 20km 미만인데 10km 어떤 미만인데 그거는 걔네들이 만일 그 대기권을 진입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약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실어가지고 우리 워싱턴을 공격하면 워싱턴 일부를 파괴한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일부를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일부를 파괴되는 거야. 워싱턴의 그 땅의 일부를 한 구간만 파괴한대요. 네. 그런데 너네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보통 핵무기 하나가 400km에서 500km인데 이 400km에서 500km의 핵무기의 파괴력은 북한 전역을 그러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40번을 파괴한대요. 40번을. 이게 놀라운 거죠. 네. 그 한 발의 위력이 40번을 그 정도의 그 위력이 40번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핵무기 예, 중국이 꼼짝을 못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중국도 핵의 원조국가로 볼 수 있죠. 세계 6대 핵국가인데 네. 걔네들의 핵 시스템하고 미국의 핵 시스템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결국 그 핵무기 그 제작 과정이 다 미국의 정보 빼내갖고 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우습다 이거지. 어린 김정은이가 어쩌다가 자기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에 이어받은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린 김정은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감같이 그걸 갖고 생각하고 놀겠어요. 만일 북한에서 난 그래도 김정일이는 그래도 지도자라고 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버지 때 같은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동시대를 살고 그 굴곡진 사회를 살았잖아요. 뭐 격변하는 그 세계 정세라다 이런 거 다 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은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게 지도자급으로 대처했잖아. 근데 이 김정은이는 그렇게 어린애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때 봤을 때 미국에서는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핵 무기 자체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렇게 가공하지 않다. 핵무기라는 건 사실 그 핵무기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험을 하고 그걸 사용한다는 미국이잖아요. 일본은 그걸 막고. 네. 히로시마 원폭 수준도 안 되는 핵무기를 갖고 미국을 위협한다는 그거는 일종의 그거는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이고 또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소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얘기해 보면은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 그렇죠. 물론 두렵다. 그 핵무기라는 걸 함부로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 초범무기에 연명을 한다 하더라도 핵무기 갖고 그걸 대항할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코피 전쟁은 상당히 좋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코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의 그 모든 지적 재산이라든가 인명을 위해서 제한적인 공격을 한다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는 뭐냐면은 대전 초기에 초전 박살을 내야 된다 이거야. 네. 미사일을 못 띄우게. 근데 그 신뢰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 구축함 그 DD 구축함 중에 그 이지스 전투 체제 있죠. 우리나라 한 3대 갖고 있죠. 네네. 그 이지스 체계에 보면은요, 그 스파이레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첨단 장비지만 거기 SM-3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SM-3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그 23은 성능은 좋은데 참 아쉬운 게 SM-3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한 발에 100만 불이에요. 네. 한 발에. 네. 한 발에 진짜 엄청 비싸. 아니, 한 발에 100만 불이 아니고, 그 이지스 체계에 한 10기 이상만 달라고 그러면, 30기인가 몇 개만 달라고 그러면, 보통 30기는 있어야 돼. 그게 몇 조가 들어간대요. 100만 불이 넘는 거지. 비싸서 그걸 배 한도 이상 값이나 못 달았는데, 미국에서 미국 구축함들이, 네. 미국 구축함이 90대입니다.
이지스함이 90대인데 이제 그 구축함들이 만약 개전이 되면은 한국 양쪽 그 근해에 인접해서 SM 미사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드는 그건 제한적인 제한적인 그러니까 걔는 고정식 그 미사일 추정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이 SM3는 얼마든지 배가 지형으로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95%의 확률을 가진 그런 미사일인데 SM3 미사일로 북한에서 날라오는 허접한 미사일을 겹침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SM 미사일이 일본도 갖고 있어요. 일본은 6대의 이지스 구축함 체계를 갖고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돈이 많아갖고 구축함에다 90여 발의 적당 90여 발의 SM3 미사일을 다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내가 그거 좀 부연설명을 할게요. 한때 막 우리나라 사드 온다고 막 중국 애들이 막 롯데 막 상품 막 깨부시고 뭐 관광객 가지 마라 이렇게 아주 더티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참 그 중국 놈들 해적 놈들이 왜 그랬냐면은 사드를 갖고 막 한다는 게 그거 어불성설이야. 왜 그러냐면은 사드보다가 더 사드 보면 그 북한 우리가 그 레이더 시설을 착착하잖아요. 거기다 그 이름도 모르겠다. 송주. 그 레이더가 반경이 기껏해야 600에서 1000이에요. 6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정거리면 중국이 들어가겠지. 근데 걔네들이 그걸 갖고서 그렇게 트집을 잡더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이지스 구축함 체계라든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지금 그 LA 버크라든가 그런 타이탄 대로 그런 구축함의 그 스파이 성능이 1000km가 넘어요. 아마 한국 그 구축함도 1000km 정도 될 테다고 봐. 1000km면은 1200km면은 중국 웬만한 군사 시설은 다 동양은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미사일보다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그 사드를 도입했을 때 사드가 사드 그 미사일 그 포대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스파이 레이더로다가 우리 영역을 우리 그 군사 시설을 동향을 다 본다는 게 우린 그게 싫다. 네. 그러면은 그 600km야. 한국의 세종대왕이 1000km야. 세종대왕이 중국 다 보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 스파이 레이더예요. 그게. SPY 레이더인데 그럼 세종대왕은 1000km야. 중국 다 봐.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국 애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어저께 또 하나 주민 얘기에서 또 뭐가 있었죠? 그 중국 화물선과 한국행 유조선이 충돌해서 32명의 선원이 사망 내지는 실종이 됐다. 미국, 중국 특정 보도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왜 한국은 이런 어떤 그 소식을 뉴스를 덮고 지나갈까? 북한으로 가려다가 모사드의 공격을 받았을 거라는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불타는 한국 유조선의 종착지가 북한이었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가짜 뉴스인지 어떤 뉴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CNN 오픈하니까요. CNN에 그거 기사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중국 유조선하고 이제 둘이 충돌을 해서 그 배가 성크가 돼가지고 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근데 그 수색 작업 진행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미 해군이 하고 있어요. 미 해군이. 미 해군이 거기 지금 있어. 미 해군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그 사건의 경위라든가 뭐 그 충돌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 발표는 안 나왔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선적지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선적지가 이란. 그래요? 선적지 그 물건 선적지가 이란인데. 근데 그 우리나라 그 해운사 그러니까 그 사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배다. 임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면 임대한 거 아니냐. 그 임대할 때는 뭐냐면은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 선적물에 대한 그 의구심을 좀 이렇게 뭔가 그걸 지우기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거기에 실린 물건이 그 화학약품이잖아요.
물론 그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늘 뭐 만약 그 화학약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향이 된다면은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내가 좀 얘기할게요. 이 오바마가 좌파예요. 이 미국이라는 데다가 내가 쭉 살아보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 살기가 더 힘들어. 오히려 이 부시 정부 있었을 때가 가장 살기가 좋았던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모든 게 다 편해요. 국가안보 방위라든가 이런 그런 대외적인 그 경찰 국가로서의 아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하게 하는데, 오바마는 집권 8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아. 돕고, 서로 돕고, 서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는데,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 이란하고 그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돈을 주고 맺었어요. 돈 400억 불 주고 맺었어요.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군사적 그 핵무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우기만 한다면은 이란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 돈을 주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근데 지금 또 깨졌잖아요. 왜 깨졌냐? 이란 놈들이 그 돈 가지고서 테러리스트를 양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거기 테러리스트가 뭐 알카에다도 있고 뭐 IS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같은 부족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세력, 이란 자체가 미국한테 정면대응은 못하잖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원유 생산국이지만 뭐 군사적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는 이쪽이 뭐 후진국하고 다름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돈을 주고 그런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테러 단체들의 그 서포트를 하면서 미국의 어게니스트 대항해갖고 싸우게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세운 거라고. 이거를 미 중앙부에서 캐치를 하고 평화협정을 깨버렸어요. 너네들은 아기 국가다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이란 국민 미국에 못 들어와. 이란 국민 미국에 못 들어와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뭐 소말리아하고 뭐 예멘하고 몇몇 국가가 잘 못. 그래갖고 이란 사람들은 시민권자를 빼놓고는 일반 국민은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못 들어와요. 무조건 못 들어와.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미리 해군이 지역한 이유도 이 선정물이 화학약품이잖아요. 이건 군사적 그 전략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선주도 그 화학약품의 실체도 얘기 안 하고 있고, 단지 우리는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그냥 우연한 사고일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이란에서 와닿는 게 가장 의심스럽고, 또 배의 출처도 그 임대배였던가 아니면은 뭐 그게 그 어느 선사 소속이다 이런 게 확실하게 규명이 안 돼 있고, 또 얼마든지 그게 사고만 안 났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많은 얘기예요. 무슨나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 좌파 정부가 거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건 태반이고,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사건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손무장 선생님 말씀대로 그 언론에서 그런 걸 감추고 슬쩍 넘어가는 이유는 그 홍정호 사건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많고, 일단 저는 그 선정물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 선정물은 해양을 오염시키고 폭발 가능성도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씀, 제가 또 다음을 이어갈 그 뉴스가 하나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가지를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그 한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또, 우리가 좀, 알고 들어야 될 그런 그 뉴스가 있으면 좀 추가로 좀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그분이 한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북한하고 그 대북 협상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걸 전제로다가 그런 저제로다가 우리하고 대항을 하지 말고
너네들이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모든 거 다 철거하고 깨끗이 지우면은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엄청난 진짜 그 한 나라를 건설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 원조라든가 모든 국가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그 일반 보통 국가, 보편적인 국가처럼 우린 대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북한하고는 어떠한 대화 협상 창구가 없고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고 무조건 되고 북복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되고 북한하고는 그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모든 나라한테 위협이 되죠. 평화 공존하는 날까지 그 시일이 언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변함없는 대북 정책은 오로지 핵무기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o